자, 클래스룸은 이번에 새로 리뉴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베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서비스가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아직 다국어 버전이 지원이 안 하기 때문에, 다국어로 번역을 안 하기 때문에 한글에 대한 지원이 조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뷰어를 보면 지금 클래스룸으로 파이썬 관련 수업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여기 들어와서 코드를 보면서 실제로 선생님의 코드를 보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비트 사이트가 되게 아쉬운 점이 뭐냐면 회원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온라인상의 작업물이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PC, 지금 본인 PC에서는 저장이 되는데 다른 데로 가면 저장이 안 돼요. 그게 되게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근데 클래스룸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스룸에서 뭘 만들고 하면 그걸 다운로드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컴퓨터에서 로그인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네, PC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파일을 옮겨야 된다는 거, 조금 요즘 세상에는 안 맞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테스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고 전 메이크 코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런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에디터에서 코드를 셋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인 관련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쉐어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선생님의 코드를 라이브로 볼 수가 있죠. 다음에 세이브룸, 네, 그래서 클래스룸 파일을 세이브합니다. 그럼 세이브하면 그 세이브 파일을 열면 다시 외부로 접속이 돼요. 이 사이트로 접속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한번 보시죠. 에디터를 보면 여기 에디터죠.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기 때문에 네, 한글로 나옵니다. 보면 이렇게 블럭들이 있죠. 여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블럭들을 뭐 이렇게 놓고 LED 출력 뭐 이렇게 넣었다고 치죠.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제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대시보드가 있죠. 대시보드가 있으면 어떻게 조인을 할 수 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지금 요 주소에 들어가서 요 정보를 알려주면 됩니다. 학생들한테 요걸 보여주시면 돼요. 원격에서도 가능할 거예요. 원격에서도 꼭 같은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를 복사해서요. 복사해서 여기서 시크릿 모드로 창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띄워서 한번 볼게요. 조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클래스룸 이름을 적으라고 나오죠. 근데 이 이름이 특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드, 플래그, 에어플레인, 스탑워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레드 선택하고 플러그, 네, 플러그 다음에 뭐였죠? 이렇게 헷갈리네요. 에어플레인 비행기, 네, 그리고 오브젝트는 스탑워치. 그리고 핀 번호가 네, 요겁니다. 복사를 해서 넣을게요. 고 이제 컨티뉴 누르면 좀 접속하는데 가끔 접속이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봤는데 가끔 안 될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제 이름을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제 이름 넣어볼까요? 한글로 고재헌이라고 넣겠습니다. 컨티뉴 누르면 자, 한번 두 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딩을 하고 있고요. 자, 보면 여기 제가 들어왔다고 되어 있죠. 조인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화면을 작게 해가지고 에디터가 안 보이네요. 지금 약간 UI도 조금 이상하게 돼요. 베타라서 그런지 점점 좋아지겠죠?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실시간으로 하는 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볼까요? 새로 고침을 해도 이런지 네, 변경사항이 저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다시 조인을 해야 합니다. 자, 나갔죠? 그럼 나가지면 한번 자 나가진 김에 한번 나가졌는지 볼까요? 아직 있다고. 오프라인이라고 나오네요. 오프라인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조인을 해볼게요. 자, 레드, 플레인, 스타워치, 각사 코드 있고요.
저도 테스트하면서 몇 번 해봤는데 되게 불안정해요. 라이브로 수업을 하는 건 조금 불안정합니다. 그 전에 들어왔던 기록이 있으면 네, 제 이름을 찾을 수가 있다네요. 네, 있습니다. 컨티뉴 들어왔던 적이 있으니까 기록에 남네요. 이번엔 좀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떴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죠. 라이브가 실제로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디터에서 지금 코드를 이렇게 보내야 되는군요. 샌드 코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네, 코드가 보내졌고 여기는 코드가 새로 들어왔다. 그러면 네,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게 실시간은 아니군요. 저는 실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LED LED 반전 넣고 변수는 눈에 안 띄니까요. 반복 이런 거 넣고요.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샌드를 하면 네, 학생들한테 업데이트가 되는 이제 실시간은 아니군요. 실시간은 아니고 제가 어느 정도 앞에서 수업을 하고 어느 정도 뭘 알려주고 문제를 내는 걸 학생들한테 샌드를 하면 학생들은 이제 그 문제를 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여기다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가서 이제 대시보드에 가서 네, 스튜던트 모드라고 따로 있네요. 스튜던트 코드. 네. 보면 학생의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볼까요? 화면이 작아가지고 잘 안 되는데 화면 사이즈 좀 바꾸고 해볼까요? 네. 음악에서 도를 출력한다 반복 4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학생 코드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선생님의 코드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학생 코드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네요. 자,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원격 수업을 할 때도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원격 수업이 하도 이슈라서 화상으로 선생님의 코드를 여기서 선생님이 네, 에디터에서 네, 화상으로 아이들 들어오게 한 다음에 만들어 놓고 샌드로 학생에게 보내고 네, 학생에게 보내죠. 학생에게 보내고 네, 그럼 학생 코드가 업데이트 되고 그럼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하고 실습 같은 거 문제를 좀 낸다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그 코드를 보내서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튜던트 코드에서 실시간으로 여기 들어온 학생들의 코드를 실시간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바꾸면 여기서도 시간차가 조금 있지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룸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정하고 보니까 학생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럼 여기 들어온 학생들이 쭉쭉쭉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으면 학생에 바꿀 수 있고 여기서 피니시로 하면 더 이상 학생의 코드를 수정을 못해요. 그리고 딜리트를 지우게 되면 이 클래스룸에서 이 학생이 나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피니시로 해놓을게요. 체인지라고 하면 학생 코드에 어떻게 뜨냐면 네, 이렇게 뜹니다. 끝났다고 떠요. 끝났다고 떠서 나가지게 되고요. 다시 제가 여기서 해서 피니시가 아니라 이제 인프로세스로 바꿔주게 되면 학생 코드는 다시 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학생을 지워볼게요. 딜리트를 하게 되면 없어졌죠, 아예. 여기서 네, 아예 나가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룸인데 아쉬운 점은 이게 온라인상에 저장이 되면 진짜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합니다. 네, 이렇게 바탕 파일이 명이 이렇게 정해지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저장을 하게 되면 HTML 파일 하나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폴더에 보면 이렇게 HTML 파일 하나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클래스룸 세션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저기 있는 데이터들이 이 클래스룸 사이트로 보내지게 돼서 클래스룸 사이트에서 다시 똑같이 이어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게 돼요. 물론 온라인 방식보다는 좀 많이 별로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귀찮긴 한데 여러 나라의 인터넷 환경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디바이스 페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룸은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이번에 새로 리뉴얼된 마이크로비트 사이트의 주요 변경점 중에 하나인 클래스룸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레츠 코드를 누르면 좀 바뀌어요. 옆에 보면 뭐 관련된 내용들도 있으니까요.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뭐 메이크 코드 프로젝트에 가면 그 전에는 이렇게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뭐 어려운 걸 한번 볼까요? 레벨별로 있는데 네, 뭐 어드밴스 뭐 이런 거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면 이제 기타를 할 수 있다. 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코드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그리고 그 코드를 클래스룸으로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 스텝, 뭐 임포트, 뭐 아무튼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이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레슨에 들어가면 또 여기에 메이크 코드용으로 할 건지 뭐 어떤 거 위주로 할 건지, 그래서 마이크로비트 사이트 안에 있는 다양한 수업들을 또 보기 쉽게 해놨습니다. 옛날엔 굉장히 보기 어려웠는데 보기 쉽게 해놨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